안녕, 캣처너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은 할리우드의 아이콘 데미 무어의 인생을 이야기해볼 거야. 사랑과 영혼에서 도자기를 빚는 장면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녀의 인생도 그만큼 다채롭고 흥미진진하다고. 데미 무어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야. 언제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를 선택하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거든. 1981년 영화 초이스에서 조연으로 데뷔한 데미 무어는 세인트 엘모의 열정, 위즈덤, 어젯밤에 생긴 일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어. 그리고 1990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지. 사랑과 영혼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뒀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평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 1992년에는 영화 어퓨 굿맨에서 군 변호사 역할을 맡아 남성 중심의 법정 드라마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보여줬어. 이 영화는 전 세계 2억 4천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거뒀고 데미 무어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여배우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깊이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지. 1996년 데미 무어는 또 한 번 파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영화 스트립티즈에서 생계를 위해 스트리퍼가 된 여성을 연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 데미 무어는 당대 최고 개런티인 1250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화는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골든 라즈베리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굴욕을 겪었어. 하지만 이 영화도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며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가 되었지. 이런 화려한 커리어 이면에는 힘든 과거가 있었어. 데미 무어는 1962년 11월 11일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녀를 임신 중일 때 남편과 이혼하고 이후 댄 가인스라는 남자와 재혼했지. 그래서 데미는 자신을 키워준 댄 가인스를 아버지로 여겼는데 13살 때 그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 그때 자신이 사생아가 된 기분이었다고 회고했어. 데미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댄 가인스와도 이혼했는데 2년 후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가족들이 이 일을 처리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혼자 살던 데미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지. 한편 데미 무어는 자서전 인사이드 아웃에서 어머니와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고백했어. 어머니는 알코올에 의존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어린 데미는 보호받지 못한 채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자라야 했지. 데미는 10대 시절 어머니가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술집에 데리고 다니던 일을 겪어야 했어. 이 때문에 어린 나이에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해. 자서전에 따르면 데미가 고작 15살이었을 때 어머니의 한 지인이 너희 엄마한테 500달러에 팔린 기분이 어떠냐 라고 말하며 집에 들어와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대. 데미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자신을 위험에 방치했다고 느꼈대. 또한 데미 무어의 어머니는 평생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어. 데미는 12살 때 어머니가 삼키려던 약을 손으로 꺼내기도 했지.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 그러나 데미 무어는 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자서전을 통해 용기 있게 세상에 공개했어. 2019년 데미 무어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어. 어머니는 당시 자신의 인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데미 무어는 스타가 된 후 어머니를 재활시설에 보냈지만 1990년 어머니가 재활을 마친 후에는 모든 연락을 끊었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야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해. 데미 무어는 16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홀로 살며 배우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 연기 수업을 시작했지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업을 끝내지는 못했다고 해. 이후 비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한 여성의 제안으로 성인 잡지 위 표지에 실리게 됐지. 데미는 연기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감 하나로 각종 영화 오디션에 임했고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이 그녀를 도왔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연기자로 데뷔한 후 데미 무어는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코카인을 남용하게 되었어. 22살 때는 술과 약물을 탐닉하는 사람이라는 평판까지 얻게 됐지. 1984년 데미 무어는 세인트 엘모의 열정에서 무모한 파티걸 역을 맡으며 주목받았어. 하지만 중독이 심했던 탓에 촬영장에 술에 취해 나타나는 일이 잦아지자 조엘 슈메커 감독은 데미에게 재활원에 가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대.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데 사용될 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촬영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낼 상담사를 고용했죠. 라고 조엘 슈메커 감독은 예상했어. 재활 덕분에 데미 무어는 중독 문제를 극복하며 배우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지. 데미 무어는 1981년 12살 연상의 록가수 프레디 무어와 결혼했어.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는데 당시 프레디는 29세, 데미는 16세에 불과했지. 프레디는 기혼자였지만 데미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엄청난 아드레날린을 주었대.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도 했어. 데미는 16살 때 프레디와 동거를 시작했고 17살 때 결혼했어. 프레디의 성을 따라서 활동명을 데미 무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지. 자서전에서 데미는 결혼 전날 밤 바람을 피운 사실을 고백하며 프레디 무어와의 결혼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덧붙였어. 두 사람은 함께 It's Not a Rumor라는 곡을 만들었고 데미는 그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어. 데미는 프레디와의 관계를 좋은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했지만 프레디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회고했어. 결국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끝났지. 1987년 7월 데미 무어는 할리우드 톱스타 브루스 윌리스와 한 영화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어.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지며 관계가 깊어졌지. 당시 데미는 배우 에밀리오 에스테베스와 약혼 중이었지만 결혼 초대장이 이미 발송된 상태에서 약혼을 끝내며 결혼식을 취소했어. 그 후 데미와 브루스는 4개월 만인 1987년 11월 2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비공식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 정식 결혼식을 했지. 두 사람은 결혼 후 셋 딸 루머, 스카우트, 탈룰라를 낳으며 할리우드의 대표 커플로 자리 잡았어. 그러나 데미는 결혼 후 배우로서의 삶보다는 가정에 더 집중하게 됐지. 브루스 윌리스가 다이하드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커리어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반면 데미는 자녀 양육과 가정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어. 브루스는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뒷전이길 바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로서의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출산 후에도 사람들은 제가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길 기대했어요. 배우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자신감은 바닥이었죠. 이후 데미는 앞에서 언급한 영화 사랑과 영혼으로 성공적인 복귀를 이루며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증명했어.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2000년에 이혼을 결심했지. 이혼 후 두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 특히 2022년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데미는 자녀들과 함께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어. 데미는 브루스 윌리스의 아내 엠마 헬민과 함께 그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 이들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브루스 윌리스와 이혼 후 데미 무어는 2005년에 16살 연하의 배우 애시튼 커처와 결혼했어. 두 사람은 약 2년간 연애 후 결혼식을 올리며 큰아들을 보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지. 데미 무어는 어린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점점 공동 의존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어. 데미는 본인을 희생하며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고 느꼈고 당시를 애시튼 커처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회고했어. 그를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세 번째 사람을 우리 침대로 들이고 싶다는 환상을 이야기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죠.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데미 무어는 애시튼이 이 경험을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삼았다고 주장했어. 그는 우리가 제3자를 관계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해. 2010년 애시튼 커처의 불륜 루머가 캐터넷에 휩쓸었어. 22세 브리트니 존스는 애시튼과 데미를 볼링장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며 애시튼이 데미 몰래 냅킨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고 밝혔지. 데미가 외출 중일 때 부부의 소파에서 애시튼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어. 브리트니는 이를 공개하며 성인 비디오를 제작하고 애시튼 커처의 이름을 이용해 홍보했지만 애시튼 커처는 여기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 데미는 자서전에서 애시튼이 그녀의 금주 생활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어. 결국 데미는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고 애시튼은 취한 그녀를 사진으로 찍어 조롱했다고 해. 그러던 와중 데미는 42세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임신 6개월 만에 아이를 유산하며 깊은 공허감에 빠졌다고 해. 채플린 레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졌던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녀가 술과 약물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지. 이후 애시튼 커처의 반복된 외도 소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 2011년 10월 애시튼이 22세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어.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치명타를 입혔고 결국 6년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어. 이 시기 데미는 심각한 약물과 알코올 남용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몸무게는 46kg까지 줄었지. 이 문제는 딸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 스카우트와 탈룰라는 그녀와 3년 동안 연락을 끊었고 루머와도 가끔씩만 연락을 주고받았지. 그러다 데미 무어는 파티에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 당시 합성 마리아나를 피우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상태였어. 다행히 데미 무어는 이 사건 이후 정신을 차리고 약물 남용뿐 아니라 트라우마와 공동 의존 문제를 다루는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어. 이후 딸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지. 데미 무어는 최근 영화 더 서브스턴스로 강렬히 컴백했어. 이 작품에서 마가렛 퀄리와 함께 과감하고 열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았고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체중을 약 10kg 감량했다고 해. 영화는 한때 할리우드 대스타였으나 현재는 TV 에어로빅 쇼 진행자로 전락한 엘리자베스가 한 번의 주사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신제품 서브스턴스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야. 영화는 신체의 이미지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무게를 표현한 호러 영화로 데미 무어는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금기시되어 미국에서는 신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해요.
궁금해요. 제가 선택한 몇몇 영화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예술에서는 신체를 찬양하면서 영화에서는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는데 더 큰 가치가 있었어요. 결정과 불안을 가진 20대나 30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느슨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랐죠. 더 서브스턴스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되었고 첫 상영 후 13분간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과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상을 수상했으며 제작비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어. 이 작품을 통해 데미 무어는 다시 한번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으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지. 참고로 국내에는 12월 11일 개봉 예정이래. 올 연말 시켓이랑 같이 극장으로 달려가자. 엑소엑소 가시켓.